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센터 권승일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퇴직금 계산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사장님께서 제시하는 퇴직금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많이 궁금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하여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 퇴직금 계산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퇴직금이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돈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기계 같은 걸 주면서 또는 그 회사에서 만들던 물건을 주면서 이거 퇴직금으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거 퇴직금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근로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해당될 확률이 아주 적지만 퇴직금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년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다른 직장을 갔다 할지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들이냐에 대해서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 종속 관계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지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임시직이나 촉탁, 잡급, 일용직, 수련의, 외국인까지도 또 직장예비군 중대장까지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연필로 적어가면서 꼼꼼히 계산을 해도 제대로 된 퇴직금을 찾기 어려웠어요. 알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이트에 가서 클릭을 하면 바로 요런 퇴직금 계산이라는 그 사이트가 떠요. 여기에서 1번 부분을 보세요. 내가 입사일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2일 날 입사했네요. 퇴직일자 2017년 9월 17일 날 퇴직을 했네요. 이렇게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록한 다음에 2번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떠요. 재직일수가 1081일이래요. 이건 자동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4달인가? 아니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로자가 여기 보셨듯이 6월 17일 날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는 9월 16일로 돼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9월 16일까지는 근로를 했지만 퇴직일자는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일이냐 17일이냐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는 14일간 일을 했습니다. 7월 달, 8월 달에는 31일까지 꼭 채웠네요. 9월 달에는 16일까지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걸 합산해서 92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기본급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수당은 기본급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급수당, 당신은 반장이 됐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받았을 거죠.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온 돈을 그 기타 수당으로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계산기를 누르니까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87,826원이
일평균 임금인 거예요. 일평균 임금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연차수당이랑 일통상임금이라는 요 두 가지가 나오죠.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퇴직금 계산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이냐? 연차 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연차가 예를 들어서 5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연차를 가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5일에 대한 것을 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5일치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연차수당은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회사는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내부 규정에 연차수당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쓰지 않으면 그냥 이월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차수당이 만약에 돈으로 나온다 하면 기타 수당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기본급, 각종 수당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직위수당, 아까 얘기했었죠. 직무수당, 가족수당, 뭐 기타 정기적으로 주는 돈들은 다 그 수당에 포함이 되는 거죠. 플러스 상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통상임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규칙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모든 회사들은 일소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죠. 그러면 일주일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5일간 근무를 하잖아요. 8시간 곱하기 5일 하면 40시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휴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하루 쉬게 해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하고 주휴시간을 합쳐가지고 그게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먼저 요 밑에 빨간 부분 한번 보세요. 1개월을 4.354주로 계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1년은 365일입니다. 나누기 일주일에 7일, 나누기 12개월 하면 4.345주가 나와요. 이거를 이 계산을 근거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 근무한다 그랬죠? 곱하기 한 달이 4.345주예요. 는 208.96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월 소정 근로시간인데 반올림 해갖고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월 최저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최저시급이 2021년 같은 경우는 8,720원으로 책정이 됐죠. 곱하기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하면 이 사람의 월급은 182만 2,480원이 되는 거예요. 월급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차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기록할 게 있으면 기록을 하시고, 없으면 이제 기록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일통상임금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일평균임금보다 일통상임금이 클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죠. 이쪽을 적용을 하는데, 이 통상임금이, 일일 통상임금이 커지려면 근로자가 막 결근을 많이 했었어야 돼요. 한 열흘씩 결근하고 그러면 일일 평균 임금보다 일일 통상 임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 일일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게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일일 평균 임금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눌렀더니 이분에 대한 퇴직금은 10만 3,287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말이 길어지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입사일과 퇴직일을 계산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적은 다음에 평균임금 계산법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을 잘 받았고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시점이 돼서 이 퇴직금까지 잘 받아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 데다가 물론 저희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 유튜브 방송에 보면 여러분들의 언어로도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 센터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 진정이라든지 소액체당금 신청이라든지 근로복지관에서 돈을 수령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가르쳐주고 같이 해서 받을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를 기억해 주세요.